그래서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럼 오른쪽 다리와 고랭이가 나가고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가 뒤에 나가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6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요실금 팬티는 세탁까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네. 이게 8,000원인가 그렇던데요. 복지용구나 이런 데서. 복지용구 아니어도 팔아요. 요실금 팬티가. 그래서 실금량이 적을 때 말려서 입으면 냄새나죠. 요실금 팬티 일반 팬티는 안 입어도 되시고요. 한두 치수가 크면 흘러내리겠지. 사용한 팬은 한꺼번에 생각해요. 답은 1번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아니죠? 네.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여? 아니죠. 뭐 발라야 돼요? 그래갖고 손 씻고 나서 보습제 바르시면 되고요.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 그래서 이제 그 수술방 이런 데서는 수술실에 의사들은 흐르는 물로 씻는데 어떻게 씻어요? 거기는 이렇게 작동이 발이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거 흐르는 걸. 왜냐면 이거를 닦고서 또 이걸 잡으면 여기가 컨타미네이션 되니까. 그래서 이 발로 이렇게 손톱도 짧게 깎아야 되고 솔로 막 닦잖아요. 네. 보습제 안 바르면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안과 같은데도 선생님들 그 한 사람 눈 보고 다시 닦잖아. 저때 가니까 자기가 150번 지금 닦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보면 굉장히 많았다면서 환자를 내 손 때문에도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 대상자의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가락 이렇게 닦는 거예요. 기침후에는 이건 아니고 답은 4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길고 훌렁한 하의는 이런 데에 끼어요. 네. 제가 어디서 조금 일을 했냐면 어느 우리나라의 외국인 신부님, 확실히 외국인 신부님들이 마인드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무슨 훈장도 받고 막 이런 젊은 30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애들을 고아시설을 14명을 데리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양로라는 개념도 좀 그러고 요양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껴안고 살았어. 근데 제가 군포에 있을 때 그분이 군포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내가 일찍 가고 집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신부님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3명이 다 신부래, 자기 형제가. 여기가 손이 막 터져 있어. 근데 뭐냐면 아침 새벽에는 애들 밥 해주는 거야. 14명 애들을. 밥하는 사람이 늦게 나오니까 밥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애들을 이제 후원해서 돈이 들어오면 걔네 통장에 10만 원, 5만 원씩 넣어준대. 그래갖고 한 달에 자기가 쓰는 돈의 그 출처를 적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게 뭐야 경제를 하게 경제 개념이 좋아지는 거야. 프랑스식으로 그러고 막 이런 생각을 했고 항상 칭찬을 하고 얘가 엑기스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어디든지 연결을 해.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 프랑스어를 하고 싶다 이러면 프랑스 자원봉사로 불러. 내가 어디서 찾아봤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또 가르쳐. 걔네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어갖고 아버지는 정신병동에 있는 애인데 이 엄마는 도망가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그래갖고 걔가 한국어는 당연히 하고 중국어 4가지를.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꿈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네가 회의를 한대 이렇게 서로가 모여갖고 국민학교 애들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얼마를 썼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이게 잘못 써진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에 개념, 경제 개념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뭐 야단치지 않아. 자기가 빵이 먹고 싶어. 빵 사 먹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쟤네가 제 몸은 고아 시절이 마찬가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과가 어디서 오냐면 지금 약간 불된 사과 있잖아. 그런 거 후원회에서 막 주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 오라 그러더라고. 몇 명. 니네 한번 사과를 깎아봐. 트레이닝을 시켜. 사과도 깎는 법을 남자애들한테도 가르쳐. 사과를 깎고 우리 친구가 가정 선생님이었거든. 저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와서 이랬는 거야. 사과를 깎는 거를 하면은 저기 뭘 쥐뜯듯이 그렇게 깎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가 영어 수학만이 최고다. 안 그렇습니까? 아는 애 박사학위 받았어. 돈도 좀 벌었어. 아이고 걔네 집 가면 화장실 가면 더러워 죽겠어. 자기 집 자기 방 정리 안 해. 박사만 받으면 뭐해. 이게 그런 개념을 미리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개념을 가르쳐요. 너무 그런 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할 수가 있더라. 고아는 18살 이상 되면 나가잖아. 그리고 그거를 후원회를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리고 그걸 또 돌봐줘. 아직까지 자기가 자립할 때까지. 네가 돈 벌어서 어떻게 하고 또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근데 그게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랑 좀 달라서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는 뭐 그러면 선생님도 해봤어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외국 애들은 대학교 가면 자기 스스로 자립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요즘에 캥거루 속이 많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 그분이 안성에 지나가는 데에 된 그거를 하나를 인수받아갖고 양로 개념이면 뭐 장애인 시설을 했었는데 너무 남자들도 혼자 사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 거기 와서 본인들이 살면서 밥을 다 해. 그분들이 너무 괜찮던데요. 원래 음식 잘하는 사람은 남자가 더 낫잖아요. 깔끔하고. 예. 한 7명이 거기서 남자를 뽑아갖고 하는데 그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거기 안에 머무르면서 자립을 해갖고 너무 잘 하시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래요. 그 여자가 선생님 나 치마 입고 싶어. 장애인이야.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치마는 휠체어 타면 걸려서 꼬꾸라서 내가 선생님은 내가 치마를 얘를 휠체어를 안 타면 치마를 내가 갖다 주겠는데 흐트러진 플라이 치마 입고 싶다 그랬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에 걸려 넘어지죠. 또 아니면 식탁에 테이블보를 깔았다. 그것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고 헐렁한 하리는 걸려 넘어진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죠. 상지가 아니라. 하지가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2번입니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해야죠. 그냥 화장실에 가기 싫고 침대에 안 가는 내려오면 막상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예. 심시에는 좀 낮추라고 그랬어요. 낮춰야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밑에다 이불을 깔아놓으면 부러지지 않죠. 59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네, 그렇죠. 건물이 있으면 무너져서 매몰되니까 안 되겠죠.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탁자 밑에 엎드려야지. 그렇죠. 흔들림을 잠시 출입문을 잠궈요. 열고 빨리 나가야죠. 승강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깨지기 쉬운 건 머리를 다치게 할 수 있죠. 틀렸고 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검은 건 그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옷일까요? 네? 옷걸이에 건다. 합성 수지로 된
그렇죠? 그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거죠. 근데 햇빛에 말리는 거는 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채반에 널어서 채반에 그늘에 말려서 니트나 스웨터 같은 거. 예.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저기 그 뭐죠? 청바지. 청바지는 그 안을 뭐 뒤집어서 이게 이상하게 시험에 나와. 할머니들이 청바지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답은 4번. 대상자의 61번입니다.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거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고 해서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하고 몸이 물이 충분히 잠기도록이 아니라 먼저 발목까지 채우고 들어가서 물을 저기 한다고 했죠. 깊은 조표는 안 좋죠. 가운데 어르신을 놨다 이렇게 붕 떠요. 그게 큰일 나죠. 저희 어머니가 잠깐 내가 물속에 이제 그래서 채워놨더니 이게 붕 떠서 막 물을 마셨다고 죽어도 욕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 한번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 열고 닫기 편하도록 이거 둥근형 목걸이를 설치한다. 맞나요? 아니요. 네. 그다음에 둥근형은 선생님 둥근형은 잠겨요. 아시죠? 네, 그 개폐가 용이한 앞뒤로 열 수 있는 현관 조명은 현관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는 설치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 보호자 일상 업무는 대상자 거만 여러분이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3번이죠. 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입고 자자.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이는 거죠. 예, 그거가 이제 안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옷을 원래는 이제 환유복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옷을 갖고 올 때 항상 뭐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럼 좀 비슷한 옷을 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옷에다가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뭐 수를 놓든지 아니면 못하면 이렇게 제가 박아갖고 이름을 써놨어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건 이건 뭐 너무 많이 하신 거죠.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아니면 모르죠. 달력에다 표시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아니면 밥그릇을 지금 먹었던 밥그릇을 갖고 있다가 씻지 말고 보여주는 거. 답은 3번이죠.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깨게 해야지. 그래서 밤 동안에 이 사람이 정말로 수면 상태로 파악하는 거죠. 밤에 정말 안 잤다면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졸게 하면 안 되죠. 또 바뀌어져서 밤에도 안 주무시고. 네. 그래서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그럼 또 밤에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은 5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 대회할 때 이것도 관심을 다른 데로 올리는 거.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합니다. 네. 대회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 어제는 이건 이제 도둑망상이 오신 거예요.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이럴 때 이거는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뭐 금가락지를 뭐 언제 그랬냐 막 대들고도 만드는데 이 사람은 고정된 믿음이에요.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망상장애는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봐요. 그래서 3번이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 문을 발로 차면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이게 이제 파괴적 장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이거 이제 석양증후군이 올 때는
만약에 재가니까 선생님 반려견 이런 거 원래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그쵸? 1번에서.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설에 갈 때 이 사람이 갖고 정말로 그 안정되는 이런 옷감이나 또 아니면 옛날에 애기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가 안 오면 이거 덮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물건 뭐 이런 거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해주시면 안전이 됩니다. 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그런 걸 해주면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 이게 먼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꽉 끼거나 이럴 때도 그냥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1번이죠. 1번. 경증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경증. 이게 초기 침해죠. 네. 언어 능력이죠. 그래서 가로 시작되는 말, 나로 시작되는 말, 또 아니면 이런 걸 수 있죠. 생선 가게에 갔더니 어떤 생선이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언어 능력이 있으면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언어 능력을 봅니다. 언어 능력, 언어의 유창성,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언어의 유창성을 봅니다. 그래서 경증은 생각이 나요. 초기 침해는. 말기는 생각이 안 나지. 무언증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안 하고 어더더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자. 언어 능력. 침해 대상자 72번입니다.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동행한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불안해하죠. 혼자 아니 같이 갔을 때 같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 안 돼.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는 한 5년 이상 5년인가 인센티브 주죠. 그 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5만 원인가 그렇게 준대요. 10년 하면 더 주나 봐.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네, 그 집 돌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의 나전달거. 제가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건 아니죠. 좋게 얘기를 하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눈이 안 보여요. 그쵸? 네. 근데 대상자는 실제로 좀 놀래겠지. 네.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뭐야 이거 남자야 누구야 나를 뭐 이상한 성희롱 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그쵸? 이거 뭐야. 옛날에도 우리 보통 이런 분들은 시각장애는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당뇨 환자이거나 아니면 안압이 올라간 녹내장 환자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마스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하는 거. 75번.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언어 장애. 그러니까 얼얼얼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대부분 좌뇌. 여기가 되면 언어 장애가 오죠. 언어 장애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사람의 발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가고 안 되고 알아두는 내용을 요약하게 이야기해 보게는 건 아닌 거 아니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거는 좌측뇌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거는요. 말을 잊어먹어서 치매한다는 말을 잊어먹으니까 언어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은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또 아니면 예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어르신 이제 언어 장애가 있으면 귀는 뚫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르신 갈비탕 잡수고 싶으면 예 하시고요. 설렁탕 잡수고 싶으시면 아니요. 아니 설렁탕 예를 들면 1번 하세요. 뭐 2번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설렁탕은 1번. 그 다음에 도가니탕은 2번. 그러면 2번 이러면 도가니탕입니다. 이렇게 언어 발음이 이상한데 도가니탕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날짜, 시간, 사람을 현실을 알려줘요. 현실. 그래서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 육안으로 보이면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큰 기침을 해서 되고 안 되면 타이밍. 어제 배웠잖아. 네. 그 어디를 중심으로? 명치를 중심으로 하이미동 내려온다. 네. 그렇죠. 배꼽 그 다음에 세 마디. 심폐소생술은 3마디 위에 올라간다고 위로 해서 3마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이거는 많이 나왔어요. 변형이 있는지 네.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심정지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알아차리면 먼저 어깨를 약간 다독이죠. 막 흔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 아니 그쵸. 호흡을 그쵸. 아니 호흡을 요즘에 호흡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9% 내가 만약에 인공호흡을 한다면 인공호흡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하게 된다면 9% 오르는지 기관절이 이렇게 돼갖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예. 2번이라고? 1번 아니고? 2번. 가다나라마 가. 나라마 1번 아니에요? 2번. 가다나라마 79번 2번이에요? 1번 아니에요? 2번. 아닌데 1번인데 1번 아니에요? 책봐요 책. 아 책봐 책. 네. 2번 맞아. 2번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문제고 인공호흡이 없었는데 인공호흡이 들어가고 2번이요? 호흡하기는 호흡하기. 나쁜 호흡하기 되는 운동하는 거. 답이 몇 번이라고? 2번. 1번. 예? 1번. 1번이야 1번. 1번이요. 아 책을 보라니까 책.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원래 손가락을 토에 대고 확인하고 호흡이 나오네. 왜냐면 선생님 저기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 이게요 인공호흡이 이제 요게 그대로 아니, 나와요. 인공- 안 나오고 네. 호흡 확인하는 거가 나오지. 예 호흡 확인하기. 그러면은 2번이 답이에요. 호흡 확인하는 걸로 보자면 2번 맞아요. 2번이야. 맞아요. 몰라요. 아니 이걸로 이거는 지금 시험에는 안 나와. 그건 아는데 지금 이거 옛날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 거야. 요즘에는 얘는 지금 저기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1번인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와. 그렇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옛날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1번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알아야 돼. 책에 있는 이걸로 대로. 봤을 때 1번이라고. 2번이라고?
지금에 와서 여기 2번이고 여기 옛날에 이걸 그래, 5번, 맞아. 2번, 1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번이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1번이라고. 이렇게 안 나와요. 옛날 문제. 여기에서 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번이라고. 원래는 이 그림은 안 나와. 알았어요? 그거 저기 엄윤 선생님 670에 찍어주세요. 670에 찍어주세요. 옛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옳은 것. 오면은 빨리 지체 없이 그쵸? 전원을 켜야겠죠. 이것도 순서를 많이 외우셔야 돼. 여기 전원 켜기 682 책 전원을 켜고 헤드를 부착하고 오른쪽 빗살 빗장표 옛날에는 쇄골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쇄골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표더라고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표. 이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근데 이때는 많이 나온 게 대상자의 손을 떼야지. 그때 리듬 분석할 때 이제 충격이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 심장 충격을 시행할 때는 그때 흐르는 그 세기가 전기 세기가 잘못하면 감전될 수도 있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환자한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전기 주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지만 그때는 그 옆에 아유 우리 남편 큰일 났네 죽게 생전에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감전이 될 정도로 그 흐르는 전기 세기가 높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죠. 네.